예. 네네. 지금부터 또 다시 기록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네. 일단은 요거를 제가 또 오늘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2주차 거를 진행을 한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계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번 주에 제가 해드린 첫 번째 주차는, 맞다. 이거 하기 전에 그 저번에 유튜브 올린 거를 보니까 이게 마이크를 다 안 꺼주셨어가지고 조금 잡음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는 일단 음소거를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예, 들어오신 분들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음소거가 잘 되면 또 유튜브 상에서 또 깔끔하게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번 주차 거 1주차를 해보고 조금 도움이 됐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어가지고 오늘 것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삼삼한 생각을 가지고서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저번 주에는 계량화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길었던 거고, 오늘은 이제 올바른 시간 활용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를 드릴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올바른 시간 활용이라는 것은 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시간적인 활용뿐만이 아니고, 내가 이제 짬내지 못했던 것 혹은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시간들까지도 내가 비즈니스 속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좀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은 사업 활동 시간 확보인 건데 저희가 이제 그 고개자라 그래가지고 그 책, 테이프, 미팅, 제품, STP까지 해가지고 총 이렇게 5가지의 행동 수칙들이 있는데 이 사업의 활동 시간 확보는 그 5가지를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냥 생활 속에 녹아드는 것들도 있고, 지금 잡음이 하나가 끼긴 끼네요. 누구 또 마이크 조금 더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생활 속에 끼어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따로 시간을 빼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일단 그것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죠. 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퇴근 이후나 주말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해요.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가 잘 없어요. 그냥 뭐 짬내서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님이 없는 시간을 보통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풀타임을 쓴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사업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패러다임을 살짝 전환을 시켜보면은 사실 이 직장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많은 분들과 만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물론 이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직장에서도 분명히 쉬는 시간이 있을 거고 점심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시간에는 내가 이 비즈니스적으로다가 좀 혹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그 시간은 조금 이렇게 빼먹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또 패러다임을 살짝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마케팅 할 수 있고 쉬는 시간에도 내가 고객들을 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고 근데 꼭 퇴근 이후에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조금 이게 양이 충족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분들도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주부분들이 내가 보통 짬내서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짬이라는 게 이게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가이드를 드렸었지만은 그 짬이 구체적인 계량화가 안, 연재리더님이 뭐 낙서를 하셨네. 예, 일단 예, 이 주부분들이 말하는 짬이라는 게 이 계량화가 전혀 안 된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게 스타트 온, 오프가 제대로 켜져 있고 꺼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가 만약에 미취학 그 아동이면은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 두던가 아니면 내 아이가 뭐 학교를 다닌다거나 해서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나는 정확하게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그냥 집에서 내가 뭐 혼자 있거나 아침마당 보거나 뭐 라디오 듣거나 하는 시간에 나는 고개달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계량화를 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 사업을 하는 것임을 인지하는 시간을 좀 가져가야 돼요. 원래 좀 이따가 킬라 그랬는데 이거 그냥 올릴게요. 명확하게 내가 사업을 할 것임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내가 누군가 소비자분들이라던가 혹은 내가 파트너 후원하고 싶은 분들에게 뭐 STP라던가 홈미팅이라던가 뭐 무엇이 됐든 아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손님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내가 혼자서 대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사실 저는 필드에서 많이 물어도 보고 혹 또 물어보고도 싶고 해요. 이제 제가 후원하고 있는 분들은. 손님이 없다는 얘기는 나 혼자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그때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지라는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손님이 있을 때 내가 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내가게니까 두면은 조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골카를 조금 많이 비치를 하는 편이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생각보다 소개가 많이 일어나요. 이게 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지나면.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어떤 행동이든지 다 해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풀타임 확보 사업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거는 그 되게 뭐랄까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이 되게 많으면은 사업을 잘할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많아도 내가 내 시간을 이게 컨트롤을 못해요. 이게 보통 여기 직장인이나 주부나 자영업이나 다 이게 일정한 패턴들이 사실 만들어져 있거든요. 뭐 직장인이나 자영업은 당연한 거고 주부분들도 남편이라든지 아이에 의해서 이게 패턴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풀타임에 다 쓸 수 있는 자영사업가, 독립자영사업가로서의 아메이 사업가는 내가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거다라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몇 시에 내 입 열어서 셔터 열 거다. 나 오늘 누구 만날 거다. 뭐 할 거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틀이 안 짜여져 있어요. 그 24시간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 고객들을 내 시간 속에다가 확보해서 넣어야 됩니다. 이 풀타임 확보 사업가는 특히나 더. 아니면 그 스케줄러가 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스케줄러가 제대로 안 짜여지면 안 나가게 돼요. 풀타임 확보 사업가는. 그러니까는 나가서 뭐라도 하고 누구라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이 네 가지 중에서 풀타임 확보 사업가가 제일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부업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점점 뭐 캐시백이라던가 소득적인 부분이 많아져서 내가 이제 전업을 하게 되면 전업 사업가가 제일 처음에 힘들어하는 것도 내가 네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퇴근 이후뿐만이 아니고 점심시간이든지 쉬는 시간이든지 혹은 주부분들은 내가 사업을 할 것임을 명확하게 딱 명시하는 시간 정해서 내가 그 시간 4시간 5시간을 내가 직접 컨트롤을 해보는 거예요. 밀도 있게. 그래야 나중에 그렇게 또 갈 수 있고 요 네 가지 패턴만 가지고 제가 조금 지금 일단 사업 시간 확보를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패러다임을 조금 전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와 계신 우리 많은 분들께서는 각자가 내가 그냥 생각하는 사업의 시간과 내 스폰서 혹은 내 시간 속에서 놀고 있는 짜투리 시간이 생각보다 많다. 라는 거를 조금 더 인지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같이 또 얘기를 해보면 스폰서님이 되게 노멀시 무자비하게 내 시간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알아서 이제 인수분해 명확하게 분해를 시켜주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저번 주에 얘기를 했다시피 이 시간도 쓸 수 있구나. 이 시간도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해보시면 돼요. 일단 쉽게. 그래서 요 페이지는 그렇게 조금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시간 활용을 이제 알겠어. 이렇게 짬을 내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알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까 앞부분에서 자 다시 잠깐만 돌아갈게요. 앞부분에서 이제 직장인분들의 퇴근 이후 주부분들이 확실하게 정한 시간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잡은 시간 혹은 풀타임 학부 사업가가 약속을 잡은 시간에 요거를 하는 거예요. 시간 내에. 그러니까는 고객더상에서 STP라고 하죠. 그러니까 쇼 더 플랜, 쇼 더 프로덕트, 쇼 더 피플. 그러니까 제품을 얘기를 하고 플랜을 얘기를 하고 우리 팀을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속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결과치가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액션에 관한 것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업다운이 있을 수도 있고 잘 이게 확보가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짬을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내면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 책 읽고, 음원 듣고, 제품 뭐 하고, 스케줄 정리. 내가 혼자서 얼마든지 짬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채우면 사업 시간에 액션적으로 할 것들을 내가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가분들이 스케줄러를 아마 다 구입을 하셨을 거고 시간 스케줄링을 할 건데 제대로 사업을 해나간다라는 감이 잘 안 생기는 이유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났으니까 아 오늘 뭐 하지? 빨리 일단 연락해봐야겠다. 오늘 누구 만나지? 그래서 약속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당일에 갑자기 급하게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한 달이라는 딱 시간을 보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있으면 아, 이달에 STP 상으로 한 15명은 그래도 플랜도 얘기하고 데모도 보여주고 제품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약속을 잡아야겠다라는 틀을 잡고 그게 이제 액션. 그 외에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음원 하나 듣고 가야겠다. 열정 받고 가야겠다. 내가 비전을 좀 제시를 해야겠다. 상대방이 너무 강적이야. 스폰서님하고 같이 가야겠다. 그런 것들을 내면. 그래서 요 부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밀도 있게 채워나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액션적인 부분이 분명히 사업 시간 내에 해야 될 건데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면적인 채워야 될 것들을 아까 요 시간에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잘 체킹을 해주시면 충분히 내가 액션적으로도 충분히 포션이 나고 내가 고객들을 통해서 내 열정도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업 액션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스케줄링을 처음에 짤 때 이 스케줄링이 뭐부터 내가 채워져 나가야 되는지 시간을 뭐부터 픽스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는 시스템 미팅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는 그 OM이라던가 뭐 세미나 랠리라던가 뭐 다양한 미팅들을 통해서 뭐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고정적인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뭐 줌이라던가 뭐 지금 저희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전에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팀으로 봤을 때는 수요일 날에 라이브 톡도 뭐 그게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 시스템 미팅을 내 스케줄링 상에서 최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내가 시스템에 조인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팀에서 무엇을 보고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해나가고 있는가 내가 여기서 어떤 포션을 내야 되는가 언제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조금 체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시스템 미팅이고 저는 두 번째는 STP 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은 그 미팅이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이제 어쨌든 명단이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스폰서님과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성공의 8단계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 소비자를 만나서 해야 될 것은 어쨌든 다단계라던가 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잖아요. 오해를 한 번쯤은 풀어주는 거. 설사 그 오해를 풀어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아미가 이런 사업이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2번 STP 미팅. 그 다음에 3번은 홈미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홈미팅은 그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홈미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왜 3번이냐면 STP를 통해서 이 사람이 긍정인지 쏘쏜지 부정인지가 판가름이 되면 뭐 부정은 당장 뭐 내 얼굴 안 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쏘쏘 이상은 내 얼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사업은 제품 전달과 후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4번의 팔로우 미팅이 더 있겠지만 일단 제품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홈미팅이 들어가는 게 저는 3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품이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이 사람이 나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고 팔로우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냥 내가 사업적으로만 계속해서 전달을 해버려서 이 사람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 설명을 몇 명한테 해보고 거절을 받아서 그냥 사업을 그만둬 버리면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3번과 4번을 조금 더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샘플 전달이나 전화, 뭐 실내 쌓기 같은 것들. 그게 5번이에요. 제가 여기서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사업가분들이 이제 1번에서 4번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뭐 2차 명단을 다시 쓴다거나 아니면 명단을 더 늘린다거나 한다는 작업보다는 5번, 6번, 7번들을 그냥 당장 쉬우니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고객더상에서 책테이프 미팅 제품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이제 내가 어쨌든 아미 사업에서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아메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스폰서님과 상담을 할 때 스폰서님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먼저.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까봐. 근데 파트너분들이 스폰서님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벽에 막힌 것 같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 1번에서 4번이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매니아라던가 혹은 사업가를 후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미팅인데 그 외적인 것들을 한 다음에 그렇죠? 물론 이제 초기 사업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명단에 한계가 오신 분들은 1번부터 4번까지가 이미 내 기존 명단에서는 끝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5번, 6번, 7번에 대한 그런 비중이 높아지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컨택에 대한 카운팅을 넣은 이유도 그 컨택을 통해서 사실 내가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고 그 소비자가 매니아가 되고 혹시라도 연결자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내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게 사실은 컨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봤었을 때 우선순위는 1번부터 제대로 한번 내가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7번까지만 작성을 해놨지만 뭐 7번까지가 다는 아니고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일단은 최우선 순위부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대로 얘기를 해드린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잠재 소비자부터 단순 소비자, 애용자 및 연결자, 스몰 사업가 그리고 사업가 이렇게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분류가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이고 오늘이 또 여기가 먹혀버렸네. 이거 열심히 하기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올려도 안 되겠다. 그냥 해야겠다. 예, 이 사업가 부분에 뭐 마지막에 열심히 하기니까 제가 조금 그거는 무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각 단계별로 그러니까 나한테 잠재 소비자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단순 소비자도 있을 거고 애용자 및 연결자도 있을 거고 스몰 사업가 그리고 파트너가 있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건데 각자의 단계에서 내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잠재 소비자는 아직 소비를 하지 않고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띄엄띄엄 한두 달에서 3개월에 치약 한두 개.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잠재 소비자 정도하고 사실 봐야 될 정도고 그래도 치약이라도 매달 사시는 분들은 한 단순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얘기할 정도 혹은 제품의 가짓수가 많아지는 분들은 애용자 연결자 스몰 사업가 사업가인데 자 STP 데모 1대1 1대2 미팅을 통해서 단순 사업가가 그러니까 매달 뭐라도 쓰시는 분들이 애용자 및 연결자로 넘어가는 게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견인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단을 다 수진한 게 아닌 이상 빨리 내가 신뢰를 쌓은 분들한테 요것부터 빨리 해나가는 게 내가 일단 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비법이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제품에 감동을 하신 분들이 미팅에 조인될 확률도 훨씬 더 높고 내 파트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왜 우선순위를 제가 이렇게 많이 낮춰놨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1차 명단을 일단 작성을 하게 되면 단순 소비자 단계 이상의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에 거를 쭉 보고 오늘 올려주신 그 컨택한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내가 반복 만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지만 반복 만날 수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액션 상으로 내가 컨택을 했다라는 걸로 만족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컨택은 내가 반복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그 컨택 속에서도 훨씬 더 나은 방법인데 그분들한테 요 작업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빨리 여기 이상으로 넘겨가는 게 사실 이 방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해나가야 될 작업.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게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애용자 연결자가 내 초기 1차 명단 속에서 어지간하게 나오고 내 매출이 어느 정도가 딱 픽스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혼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9% 정도고
뭐 이 와중에 파트너 분들이 좀 나오시는 분들은 한 240만에서 한 400만, 500만 정도 수준에서 조금 그런 마지노선이 오거든요. 근데 이 애용자 연결자를 통해서 400만, 500만이 왔는데 이미 왔어요. 그게 한 3개월, 4개월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내 그 팀에서는 더 이상의 포션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내가 새로운 2차 명단을 빨리 작성을 해나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내가 거절을 받고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사업할 때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이상의 꿈이 있으면 더 하는 거지만 적어도 세레그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될 때까지는 해 나가서, 그때 내가 이제 나는 지금 어쨌든 가난으로부터는 벗어났으니까 조금 편안하게 이제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잠깐 쉬는 거고,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를 가는 거지. 그전에는 나는 반드시 오늘도 이 순간에도 지금 가면 조금 두려운데, 지금 가면은 거절을 받을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낯설다. 내가 하는 행동이. 이런 것들을 내가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가는 절대로 내가 편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한 주 동안에 저희가 그 계량화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홈미팅 1대1 미팅을 하는 것들도 사실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만나지고 편해서 자연스럽게 1대1 미팅 혹은 홈미팅이 되는 분들도 있고, 이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내가 내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조금 두렵고, 이 사람의 말 속에서 내가 어떻게 치고 들어가지?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치고 들어가지? 라고 하는 홈미팅이 많아지면 내가 지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초이스 스쿨이 그 보통 한 6주에서 8주 정도 진행이 되고, 뭐 퀸 미팅도 사실은 뭐 요리가 굉장히 많지만 그 퀸의 기능이나 특장점을 보여주는 거는 한 3, 4주면은 돼요. 뭐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요리하려고. 저 퀸 미팅 하면은 막 잡채 같은 거 해서 다 태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퀸 미팅 하면은 계란 삶아주고 고구마 삶아주고 계란으로 해주고 시금치 데쳐요. 물 요거 숟가락으로 살짝 해가지고 그 정도. 아니면 우리가 쉽게 해주는 찹쌀파이 같은 거 해주고. 그러니까는 특장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막 삐까번쩍하게 막 유린기 해주고 뭐 저는 뭐 안 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쨌든 3, 4주면은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사람이랑 지금 대체 몇 주째 만나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정보가 들어갔는가를 조금 판가름을 해 보시고, 이제 한두 달, 세 달 정도 지나면 새로운 부대를 위해서 떠나가는 작업을, 지금 오늘 이제 이 미팅이 끝나면 한번 이렇게 카운팅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마 또 스폰서님들께서 잘 가이드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 활용해서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 명의 파트너가 나오면, 우리가 원래 파트너 이전에 한 분의 연결이 돼서 소비자가 나오면 그 뒤에 100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성을 다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드린 건데, 저는 파트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파트너가 한 분 정도가 나오면 계량화를 했을 때 한 9%에서 200만 정도의 포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분이 복제가 되면 9%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평균적으로 9%, 파트너분이 한 분이 나오면 12%, 한 분이 더 나오면 360만, 한 분이 더 나오면 480만, 이런 식으로 조금 계량을 해나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명단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환경의 제약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24시간의 한계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속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뭐 강의처럼 하고 있는 거지만,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의 모든 시간을 다 합친다면
2시간인데 지금 송보영 스폰서님께서 물론 같이 듣고 계실 거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 박정숙 스폰서님을 통해서 제가 복제가 돼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제대로 해나가야 될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팀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이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우리가 오게 되는 그 드림 어치버랩에 꼭 같이 누군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렇죠? 이것도 이제 오퍼를 받은 얘기입니다. 같이 듣고 계시는 스폰서님께. 그래서 우리가 드림 어치버랩에 A65에 어쨌든 세례가 같이 합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 혼자가 아니고 같이 영향을 받고 20% 라이드도 내가 지금은 혼자 가서 1시 반에 나만 타고 있지만 내 팀에서 내 파트너가 같이 타면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는 혼자 그냥 가서 내 스폰서님이랑 타려고 하니까 이제 허벅지가 힘들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번에 진짜 매달마다 한 명씩만 그러면 12, 1, 2를 합치면 총 3명의 파트너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내 팀이 복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갖고 온 이 시간 활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가볍게 마칠까 해요. 뭐 이미 거의 다 잘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았고 요 정도로다가 조금 마무리를 일단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깐만요. 기록